왜 이 친구는 화이자를 맞고 네. 왜 이 친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는 건지. 아 부럽다. 전 영광입니다. 제가 화이자를 맞게 돼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화이자 주식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바로 얼마 전이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2월 26일부터 역사적인 코로나 예방 접종이 네. 시작됐답니다. 일단 박수! 박수 치고 시작합시다. 네. 대단한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4번째로 네. 백신을 시작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총 300개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나름 성장하는 게 아닐까. OECD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했다. OECD에선 최하위지만 뭐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한 중상위권 정도는 되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뭐 뉴스나 기사라도 많이 나오고 나는 언제쯤 맞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가장 정확한 사안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 다만 저희끼리도 막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는 뭐 화이자가 좋은 건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은 건지, 왜 이 친구는 화이자를 맞고 네. 왜 이 친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는 건지. 아 부럽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됐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의료진이니까 맞아야 되는데 네. 전 영광입니다. 제가 화이자를 맞게 돼가지고. 내가 맞을 백신을 고를 수는 네. 없는지, 화이자를 맞는 사람이 승리자인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사람은 패배자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끼리 사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들을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해보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종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모든 백신들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실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그리고 임산부들에게서는 아직까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했어요. 임산부나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은 아직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화이자나 다른 기관들에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만 명 정도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각 기관별로 미리 명단을 뽑아갔어요. 물량 개수만큼 접종자 명단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라서 아스트라제네카 1번은 권준범 선생, 아스트라제네카 2번은 김유수 선생, 이렇게 약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1대1 매칭이 된 상태라 아무리 의료인이고 내가 뭐 병원 원장이야 이런 상태라도 내가 무슨 화이자를 맞겠다,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 이렇게 고를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주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을 하더라도 내가 뭐 어디 센터에 가서 뭘 맞겠다, 이 센터는 화이자를 뭐 주더라, 나는 저쪽 가서 맞아야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고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랜덤이다. 전부 랜덤이다. 네. 아 이거 아쉽습니다. 네. 선택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네. 접종 비용은 당연히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무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70% 이상 나가잖아요. 아, 사실 여러분들의 돈으로 만든 세금이다. 거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네네. 저희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미리 연락이 왔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기가 되면 뭐 1분기, 2분기, 3분기별로 나라에서 직접 카톡이라든지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럼 그때 연락을 받고 아마 뭐 자기 지역에 있는 센터 몇 개를 집어주겠죠. 그러니까 뭐 방문하실 날짜라든지 시간을 정하세요 라고 사전 예약을 하고 예정된 시간에 방문을 하셔서 접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다 갈 겁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접종을 중단하고 만 65세 미만 연령에서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화이자나 뭐 다른 백신들은 뭐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는 것으로 해외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희 중 유일하게 화이자를 맞는 권준범 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예. 제가 화이자 주식을 샀습니다. 어쨌든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약효가 없다, 뭔가 약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실험을 하는, 이걸 설계하는 과정 자체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임상시험이라는 게 동물 실험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1상부터 3상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1상, 3상은 사실 그 인원수 차이예요. 그래서 1상은 뭐 수십 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2상은 수백 명, 3상은 수천 명 이렇게 대상으로 네.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회사인데 영국에서는 3상을 통과했어요. 자기 나라 데이터니까 이제 오케이 해줬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를 못 믿겠다는 못 믿는 거죠. 네, 설계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논란, 즉 약발에 대한 논란을 먼저 보면요. 약발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약발은 있어요. 확실하게 효과는 있는데 떨어지죠. 네, 다만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맞잖아요. 70% 이하인데. 떨어지지, 솔직히. 다른 것보다 좀 떨어지고 네.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얀센처럼 한 번 맞게끔 설계를 했대요. 음.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 두 번 맞는 게 더 효과가 좋겠다 해서 두 번 접종을 한 걸로 바꿨고 현재 28일 간격, 한 달 간격으로 두 회 접종을 하겠다고 했던 걸 실제로 맞추다 보니 두 달 있다가 또 맞추고 세 달 있다가 맞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또 까보니까 세 달 있다 맞추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연구 결과들이 좀 바뀌는 그런 설계상 오류가 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실험 설계를 막 바꾸면은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균일하게 진행을 해야 균일하게 되는데 해야겠죠. 뭐 용량도 갑자기 반으로 줄였다가 그쵸. 뭐 갑자기 접종 간격을 한 달 했다 세 달 했다가 약간 너무 불균일하니까 이게 그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질 그치. 않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선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주질 않는 거지.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자체에서도 2차 접종 시기를 뭐 두 달 있다 할지 세 달 있다 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두 달 정도를 텀으로 보고 네, 있죠. 저희는 이 두 달 간격으로 맞을 근데 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네요. 두 번째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사실 생산성 적수염이라고 해서 마비도 오고 막 이런 병들잖아요. 아, 심각합니다, 이거 네. 사실. 요거에 대해서 약간 뭉뚱그려 발표를 했다라고 논란이 살짝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발표를 했어요. 단 한 건이 보고가 됐었는데 수만 건 중에 한 건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매우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신과 관련된 횡단성 척수염이 왔을 경우 약 40%까지는 아주 영구적인 부작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외에는 뭐 전신 부작용 있잖아요. 뭐 발열이라든지 오한, 근육통 뭐 이런 게 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는 좀 흔하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곧 맞으니까 이제 직접 맞아보고 후기를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알려드리- 실제로 어땠는지 좀 곧 알려드리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직접 브이로그 형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례가 됐는데 부득이한 이유,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네. 접종을 연기해야 될 의학적인 이유가 없이 아 나 이 접종 맞기 싫어, 나는 무조건 화이자 맞을래, 난 얀센 맞을래 이런 식으로 접종을 골라서 맞고 싶어서 접종을 거부한 경우에는 접종 후순위, 맨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11월 이후라고 10월, 하더라고요. 네, 4분기로 밀려나게 되고 사실 저희도 이제 3월 달에 당장 안 맞으면 10월 내지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사실 의료진들 중에도 긴가민가 하지만 지금 아니면 밀리겠다라고 맞은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11월 가봤자 어차피 화이자 못 맞아요. 결국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랜덤이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1대1 매칭 돼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물량이 남았다 한들 화이자를 고를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바에는 그냥 빨리 맞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랑 모더나는 28일 간격,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맞게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을 언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효능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두 달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화이자는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얀센 백신이 들어온다면 1회 접종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얀센이 좀 짧네요. 한 번에 끝나니까. 사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랑 뉴스 이런 것만 보면 막 코로나 백신이 어마어마하게 부작용이 많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넓게 일단 보면 일반 예방접종을 하는 거랑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급성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하고 한 30분 동안은 접종 장소에서 머물렀다가 귀가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접종하고 하루 이틀은 접종한 부위가 뭐 땡땡 부어오르거나 근육통이 있는 등의 국소 반응 그리고 열이 난다든지 오한 근육통 등의 전신 반응 등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외국 데이터를 보거나 현장에서 조금 보면 사실 독감 접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흔한 걸로 보여요. 발열이나 몸살 네. 기운, 뭐 부어오르 특히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도 2차 접종하고 뭐 발열 발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고는 되고 있죠. 기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부작용이 단기간뿐만 아니고 뭐 5년, 10년, 뭐 20년 후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장기 부작용까지 예측할 단계는 아니지만 단기적 부작용으로도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접종하고 한 3일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증상이 있으면 꼭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여러 백신 종류가 있지만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라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렸다가 맞으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많은 논란거리는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접종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득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전문가들도 접종을 결국은 할 것을 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가리지 마시고 일단은 맞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일단 맞으니까요. 저희 다 맞자.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삶을 빨리 되찾으려면 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모두 접종을 맞으시는 게 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 접종 2번 완료하고 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